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2년 동안 제가 지금 살린 것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경제 갉아먹으면서 뛰었다는 거예요. 왜 이번에 규제를 할까요? 2년 동안 진짜 어느 정도로 살린 거냐면요. 주택 도시기금이 고갈이 됐어요. 떨어질 때 그냥 본인이 생각했을 땐 그냥 쉽게 뚝 떨어질 것 같아요? 아, 나 10억짜리인데 떨어진다고 하니까 5억에 팔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엄청 많이 했는데 부동산 연구 TF가 집값을 부양하는 TF인지 집값을 떨어뜨리는 TF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확신이 있어요? 어느 당에서 집권하든 간에 집값을 떨어지게 만드는 것 같나요가 아니라 MB 정부 때는 집값을 띄우고 싶었는데 떨어졌을까요? 올랐을까요? MB 정부 정책을 보면 집값을 띄우는 정책 위주로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결국엔 금융에서 이동이 되는 건데 금융이 이동이 되고 경매가 엄청 나오고 있죠. 왜 안 떨어진지 아세요? 거래가 안 돼서 안 떨어진 거예요. 금매를 내놓고 금매를 사줄 수 있는 거래 수요가 나와야 되는데 금매를 내놓지 않으려고 계속 분위기는 만들죠. 근데 금매를 사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거래가 없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내놓는 아가리 효과가 그게 집값이에요? 참고적으로 집값 올랐다는 작년, 재작년에 거래 반토막 났습니다. 전국 거래량 50만 건대 나왔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제일 안 나왔을 때가 73만 건, 74만 건 정도 나왔어요. 거래가 안 돼서 안 떨어진 것을 집값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심지어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그 분양가보다 집값보다 분양가가 이제 집값을 넘어섰다 하는 그 그래프에서 집값 올랐다고 한참 부추겼던 2023년에도 집값 하락으로 나왔다. 서울 집값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집값 안 떨어졌다. 안 팔려서 안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경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경매가 늘었으면 경각심이 들어야지. 집값 안 떨어졌다. 집값은 계속 올라간다. 이런 소리 나오고 있으니. 그게 다 세뇌고 그게 다 가스라이팅이다.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산 사람들이 지금 팔지도 못하고 묶여있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까지 와서도 집값 안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사게 만들려고 내가 지옥에 빠졌으니까 내 대신에 누가 사게 만들어가지고 대신 지옥으로 끌어내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냐. 민주당에서 집값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100번 넘게 설명을 드렸고 집값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 전세 자금 대출로 인한 자금 유입에서 자금 유입이 저금리랑 만나면서 폭등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드렸고 문재인 정부가 제일 실패한 게 전세를 서민금융이라고 생각했던 거다. 전세 자금 대출 냅두고 그 전세 보증보험 강화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나머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규제 정책을 쓰니까 올라가는 것도 그나마 막은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떨어지는 상황에서 규제를 푸니까 다시 올라갔죠. 규제는 올라가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고 떨어지니까 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금융정책이고 문재인 정부 때 금융정책이 효과를 발휘 못했던 이유는 전세자금 대출을 그전까지 풀어놨던 것들이 저금리랑 만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냈는데 문재인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하고 그걸 서민금융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전세 세입자들 피해 안 입게 하기 위해서 허그로 보증해준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허그 보증 강화됐죠. 왜 허그 보증이 강화가 됐을까요? 그걸 민주당이 다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허그 보증이 강화된 이유는 허그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경매 낙찰가를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것들만 낙찰되는 거 아니에요. 경매 낙찰률은 보고 이야기하는 거. 낙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물이 많은데 낙찰 몇 개 안 된다고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서 고가로 됐다. 그러니까 집값 사는 것도 똑같아요. 호구들이 몇 개 비싸게 사준 거 가지고 거래량 집값 계속 오를 거다. 거래량이 박살나가지고 수요가 없는 상황인 건데. 가격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황금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사가지고 집값이 10억 오르면 뭐예요? 그 10억 오른 가격에 팔지 못하고 계속 그러다가 떨어질 때 9억, 8억, 7억 이런 식으로 내놓다가 손실나는 게 집이에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낙찰가가 중요해요. 낙찰률은 얼만데 경매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경제가 망가졌다는 건데 꼭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민주당이 집값 올리고 뭐 노태우는 민주당이에요 그럼? 규제 정책을 내는 정부 중에서 전 제일 세게 규제 정책을 낸 것을 노태우 정부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몇 번째 그 얘기했어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옹호하면서 계속했던 것이 부동산 정책에서 전세 정책이랑 금융 정책 실패했다. 그게 문제가 됐던 거고 전세자금 대출 효과 받아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폭등했다. 근데 나머지 정책은 집값을 더 올릴 것을 잡으려는 정책이 맞다.
LTV부터 줄이고, 근데 DSR 정책이 너무 늦게 나왔다. 집값 진짜 제대로 잡으려면은 규제 정책을 아예 노태우 정부처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내가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규제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집값이 오르니까 규제한 거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 바뀌니까 달라지는 점이 있냐? 왜 이번엔 진짜 달라진 점이 없을까요? 황금성이 낮은 경매 물건이 유찰이 되는데 경매 낙찰률이 몇 %예요? 예전만큼 나와요? 황금성이 낮은 경매 물건이 그렇게 많이 튀어나온다는 게 무슨 소린데? 경제성이 없는 부동산이 그렇게 많은데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올라요? 심지어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기사도 막 띄어가지고 보여줬는데, 아니 송파에서 나오고 막 강남에서 나오고 그런 것들이 유찰되고 있는데 그게 무슨 황금성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가성비가 안 맞아서 그런 거지? 유리한 지표만 보고서 그것만 이야기를 하고 어디서 그런 이야기만 들으니까 전체적인 걸 안 보는 거지. 그리고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경매로 물고 늘어지는 건 뭔데? 이야기했죠. 민주당에서 태스크포스로 띄운다고 그 얘기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갑자기 경매로 물고 늘어지죠. 왜 자꾸 내가 얘기하는 걸 피해가요? 본인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리고 경매 누적 물건이 13만 건이 나왔다는 것은 황금성이 떨어지는 물건부터 당연히 경매가 나오겠죠. 근데 낙찰률이 어때요 그럼? 그러면은 내가 집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핵심이 한도고 그 다음이 그 금리고 정책은 가장 마지막 수단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규제가 통한 거예요. 그 정도면. 안 그랬으면 더 폭등했겠지. 통했으니까 그 정도에서 그친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 완화하니까 떨어지던 게 올라가죠. 계속 이야기했던 게 그 내용인데 통하는 시기가 있고 안 통하는 시기가 있다. 그러면은 저게 IMF 터졌을 때 엄청나게 완화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올랐나요 그땐?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MB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열심히 완화했는데 집값이 올랐나요? 편협하게 보는 건 당신이 편협하게 보는 거지. 경매를 유찰되는 이유는 권리 분석을 봐야 된다. 유찰되는 이유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당연히 봐야 되죠. 근데 보편적인 데이터라는 게 있죠. 왜 이번에는 유독 권리가 안 좋은 것만 13만 건 나왔고 과거에는 권리가 좋은 것들이 나왔어요? 그게 편협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나무를 질문해가지고 숲까지 얘기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나뭇잎 하나 들고 와가지고 경매는 권리 분석이고 그게 진짜 편협하게 보는 게 아니냐.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끝에서부터 올라간다고. 지금 강남 대치하고 거기 어디야? 거기까지 빠지고 있고 대치 도보까지 빠지고 있고 이제 거기서 더 올라가면 압구정까지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엔 민주당이 하면 올라간다. 그거는 그 정치병 환자들의 신념이에요. 그럴 거면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요? 저기 집이라도 가서 한 채 더 사셔야지. 권리 분석하셔야지. 경매라도 한 채 더 받으셔야지. 왜 그런 좋은 정보들을 여기다 알려주려고 할까요? 중국이야 많이 떨어졌으니까 더 올라온다 한 거지.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만큼 뺐어요? 중국은 이미 그 부동산 거품 뺄 만큼 뺐고 저기 정리할 만큼 정리해서 올라가는 거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정리를 했냐? 우리나라는 정리 하나도 안 됐어요. 중국은 부채라도 줄였지. 예전처럼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말하는 게 안 되니까 요거 되고 저거 되고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본인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경매로 빠졌다가 경매 건수에서 낙찰률이랑 이런 거 이야기하니까 뭐 권리 분석으로 빠졌다가 갑자기 또 중국으로 빠졌다가 5년째 그래서 5년째 집 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21년에 집 산 사람들 회복됐어요? 2019년에 집 산 사람들 작년에 경매 나온 게 2019년에 집 산 사람들이에요. 그때 내 말 안 듣고 집 산 사람들. 왜? 그때는 금리가 쌌거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게 작년에 터진 거예요. 왜?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바뀌면서. 근데 집값 계속 올라간다고 부추기니까 그리고 막 부동산 해가지고 막 내리고 담합하고 그러니까 싸게 내놓지도 못하고 그게 경매 넘어간 거 아니야. 2019년에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그때 샀던 사람들이 24년에 경매로 터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난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 내 집 마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이 조금 시세 차익 보고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내 집 마련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10년 사는데 그때 샀던 사람들이 작년에 경매 나왔던 거고 2020년 코로나 때 샀던 사람들이 올해 경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년 뒤에 바로 그게 다 드러나고 있는데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5년째 집값 한 번도 안 빠졌어요? 2019년
2019년 때 빠지고 있었죠. 그거 어떻게 살린 거예요? 세계적으로 위기 오면서 금리 내려가가지고 겨우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0년에 집값 빠지는 거 어떻게 살린 거예요? 코로나 터져서 운 좋게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운 좋게 올라가는 게 오래 갈 수가 있냐, 버틸 수가 있냐, 사람들이. 그때 집 산 사람들이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집 하나 해가지고 자산 같이 올라간 것에 매여있고 순자산만 늘어났다고 거기에 묶여있는 거지. 결국엔 뭐 하고 있다? 서민이 살 수 없으니까 못 파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가격이니까 못 파는 거다.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건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 수 없는 가격인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가요? 집값은 수요 공급의 논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수요 공급의 논리에서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 사야 돼요? 그 하급지에서 팔아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집값이 피라미드 구조인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자꾸 유비를 유입시키는데, 그 유비를 유입시키던 마지막 수단이 뭐였어요? 정책대출이었어요. 그 정책대출을 어디서 꺼내다 썼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전세가 폭등 때문이었고, 이번 정부 때는 문제가 집값이 떨어지는 시장에다가 신규 수요를 유입시킨 것이 내 생애 첫 주택 마련하는 정책대출 토대로 유입을 시킨 거다. 그 사람들의 수요가 얼마나 되겠냐. 그러니까 최근에 집값 올라간다고 했는데 3년째 거래량이 50만 건대예요. 제가 맨 처음에 방송할 때 집값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다? 황금성이라고 그랬다. 올라가면 뭐하냐? 팔리지 않는 게 핵심인데. 그래서 진짜 집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한다? 황금성 좋을 때 빨리 샀다 빨리 판다. 근데 나는 투자자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예전만큼 그게 15억의 거래가 나오냐? 안 나오죠. 왜 안 나와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자꾸 혓바닥이 길어. 그 상황이 만들어낸 게 지금 40대 일하는 인구가 70만 명이 줄었어요.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왜 경매 나온 줄 알아요? 나는 40대 되면은 연봉도 더 오를 거고 충분히 갚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버티질 못해. 그러니까 경매 나가는 거지. 금매 내놓으면은 부동산에서 전화해가지고 득달같이 내리고 전화해가지고 난리치고 집값에 미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60대 막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부동산으로 돈 엄청 벌었다고 그랬죠. 근데 왜 우리나라 노인 인권이 세계 최고일까요? 노인 파산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왜 노인 파산이 역대 최대일까? 부동산 불패 심리가 된 사람들이 최근에 유입된 20, 30대 그 다음에 노인들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집값 올라가면 경제 이 모양 이 꼴 되니까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막으려고 했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문제 터진 거고, 윤석열 정부는 거기서 22년에 정리되면서 디레버리징 되는 거 억지로 부양시키니까 경제가 어떻게 되냐?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지 않냐?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하락할 때는 완화하고 상승할 때는 규제한다고. 근데 그 하락할 때 크게 터졌을 때는 하락하는 걸 막을 수가 없다.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MB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MB정부가 부양하려고 했는데 왜 부양이 안 됐냐? 경제 위기가 터졌으니까. 근데 MB정부는 그때 무슨 짓을 했어요? 전세자금 대출로 살린 거죠. 근데 전세자금 대출로는 살리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고, 이번 정부는 기금 다 꺼내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기금 쪽에 생기는 부채가 가계부채까지 올라간 거 알아요? 해줄 수 있는 금융정책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문재인 정부 때 평균 DSR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아냐? 지금이라도 당장 집 사라고 사람들 미치도록 끌어들여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평균 DSR이 60%였어요. 그게 DSR이 40%로 규제가 되는데 어떻게, 지금이야 정책대출로 풀어주지만 풀 수 있는 정책대출 없죠. 전세대출도 지금 DSR 적용은 안 하지만 전세대출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DSR 산정은 하죠. 그러면 DSR 60%, 70% 되는 사람한테 전세대출 내주겠어요? 은행도 지금 건전성 관리해야 되는데? 그럼 한 채 더 사라니까요? 왜 여기 와가지고 계속 그래?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19년에 산 사람들이 24년에 가격 올랐는데 못 팔아가지고 경매 나가고 있다니까? 이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는데, 가격 올랐으니까 무조건 돈 본 거임. 그게 무슨 돈 본 거예요? 팔아야 내 돈이지. 팔려? 그래서? 팔려요? 못 파니까 여기 와가지고 한 명이라도 낚아보려고 이 난리 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거기서는 지금 막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뭐 권리 분석이니 뭐니, 가격은 올랐느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누가 그냥 가격만 가지고, 가격 올랐으니까 계속 올라간다. 그거는 우리 집 개도 하겠다. 가격이 올랐으니까 올라가는다는 소리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가격이 올라간 만큼 수요가 빠지는 건데. 그래서 내가 보여주는 그래프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팔려요? 왜 경매가 늘어나는데 안 팔리니까 늘어나는 거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안 팔릴 때가 73만 건은 나왔다고? 지금 집값 올라간다고 개난리 치는데도 50만 건대예요.
팔리지도 않는 아가리 효과 가지고 와가지고 집값 올랐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 내가. 그걸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 그래서 집값은 올랐다. 집값은 올랐는데 뭐 올리면 뭐 그게 내 손에 들어온 돈이에요? 그게 그리고 어떻게 내 집이야? 은행 집이지. 가격 올랐다고 해서 그게 내 돈이에요? 나 가격 올라가지고 양도세 떼고 그거 하는 거 다 계산했을 때 남는 거 얼마 없는 것도 다 해가지고 보여줬는데, 난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말 돌리고 말 돌리고 말 돌리고 말을 왜 자꾸 돌리냐. 그 결과가 삼성전자 신용등급 하락이고, 중국은 무너졌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무너질까요? 중국은 그나마 장기 집권하니까 억지로 부양하면 결국엔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니까 거품을 잡은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떠넘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지. 에이, 또 어디서 저기 귀한 곳에 누추한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서울 저기 뭐야 매물이 9만 건이 넘는데, 그 집값이 올랐냐 안 올랐냐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게 제일 멍청한 짓이에요. 내가 오른 집값을 팔 수 있냐가 핵심인 건데. 그래가지고 내 기회비용 플러스 그 다음에 내 생활 수준 이런 것까지 다 유지하면서 팔 수 있고 버틸 수 있냐, 이게 핵심인 건데.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